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 어느덧 77번 임금을 넘어 이제 뭐 근로 시간도 넘어서 드디어 이제 다루게 되는 근로관계 단절 문제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제 보면은 법 조항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근로관계 단절 종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입니다. 해고가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근로관계 단절이죠. 근데 그 밖에도 사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절하는 방식도 있어요. 사직은 어떤 일방이 통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뭐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씁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이제 해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고법 제도상에서 이제 기초적인 이제 법리부터 이제 노동법까지 흘러 들어오는 과정을 변호사님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과거에는 노동이랑 관련된 법률이 많이 없었죠. 이전에 없었던 법률을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사회법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민법상에는 이전부터 세계적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민법상에서 고용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고용관계는 근로와 좀 다르게 해석이 됐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고용관계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해지하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뭐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그 효력이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법상에 현재 그 규정도 남아 있고요.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관계는 이렇게 어떤 뭐 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고 그만하자라는 통보와 함께 한 달 뒤에는 무조건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직서 관련해서 회사에서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 민법상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인용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이 근로자 입장입니다.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고용관계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왜냐면 근로기준법상에 사직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적용한다면은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전달된 이후로 한 달 뒤에는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훨씬 더 꼼꼼하고 절차, 사유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르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현재 있는 근로기준법 23조와 24조에 대해서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후 영상에서 구체적인 뭐 징계, 해고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뭐 해고의 종류라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법 제도상에는 오로지 그 징계 해고와 이제 경영상 이후 해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 말하기는 뭐 계약의 해지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망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또는 계약 기간에 도래하거나 이거 외에는 해고다. 즉 계약 해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뭐 시용계약의 해지, 뭐 수수계약의 해지 이런 것도 해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고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별건으로 만들어내는 뭐 각종 해지계약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민법상의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강제한 거죠. 우리는 해고를 인정하지 지를 인정하는 경우는 특수한 사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사망, 정년 도달, 기간 만료 이 세 가지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선포를 하고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해고가 있긴 있어요. 실무상. 이것도 이제 계약의 해지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법제도상에 없기 때문에 해고입니다. 어쨌든. 예, 통상 해고라고도 부르고 일반 해고라고도 부르는데 법 제도상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로 이제 끌어들이는 방향은 징계 해고 쪽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해고에 이르는 방침을 이제 쓰고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 이 사람이 뭐 사실 뭐 직장 질서 위반하는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징계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아요. 다만 계약의 의무 이행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요거를 갖다가 징계 해고 쪽으로 좀 끌어들여서 물론 법리상 통상 해고로 끌어들이긴 하지만 봐서 인정하는 케이스 비슷한 경우로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사실은 징계란 말이 어울리진 않아요. 다만 징계 사유로 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정말 최저한 수준도 안 되는 경우 뭐 남들이 뭐 10개 하는데 뭐 진짜 하나도 할까 말까 이게 장기간 반복되고 이 정도면 징계 사유로 봐서 하지만 사실은 징계라는 개념보다는 뭐 일반 해고에 대한 개념으로 좀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는 뭐 경영상 이후 해고 이건 뭐 차차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었는데요. 현재 법제도상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만 두고 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권고사직은 해고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그랬던 사례들이 있는데 권고사직 하길래 그냥 나왔어요 이런 분인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청약입니다. 청약. 나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묻는 거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인 사항만 좀 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차차 이제 풀어서 좀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찾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시선이라 검색하시면은 나오니까 거기서 간단한 상담 사례는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